안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력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부심을 갖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실력차가 나중에 떨어져요. 실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소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은 나중에 실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3년간 굉장히 고생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나중에 꽤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제가 비슷한 스타일로 고민을 했었던 적이 많거든요. 제가 3년간 고생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랬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벌써 무슨 업무를 받으면 머릿속에 벌써 상상의 나래가 막 펼립니다. 그래서 시간 내로 업무를 처리하지를 못했은 적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 A라는 업무를 주면은 저는 B, C, D, E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막 붙여야 되는 거야, 업무를. 그렇지 않으면 종결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로 업무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일머리가 없었던 거야. 실제로는 일머리가. 상상은 하고 예외 조건은 주되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그 금액만큼만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3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크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업에 들어가시라는 의미는 이 단추로 얘기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돈 받으면서 고민하세요. 돈 받으면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학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차피 그렇게 시기를 못 맞추고 결론적으로는 맨날 한 3년 동안은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 생활했거든요. 돈을 받고. 자기네들이 잘랐을 거야. 정규직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머리가 있게 하려면은 제가 얘기 드려서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소스에다 모두 그냥 코딩을 하세요. 처음에 그렇게 언제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행해 보면은 한 소스에 한 거나 여러 소스에 쪼개서 한 거나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일머리라는 것은 맨 처음에 성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옵셔널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쪼개진 것을 연습했던 그 전에 자기 소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쪼개는 거를 갖다가 해보신 분들은 조금씩 쪼개는 걸 해보신 분들은 5년 정도 지나죠? 그럼 어떤 업무를 받으면은 다른 분이 5시간 할 거를 본인은 2시간 하고 그냥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업무의 시간이 줄어요. 왜냐? 그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 하나 맡겨놓고 일주일 지나면 업무가 바뀌어요. 한 달이면 바뀝니다. 근데 소스 하나에다가 넣고서 그렇게 코딩을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달 지나면은 자기가 어디에다 무엇을 변경했는지 몰라. 찾지를 못해요. 자기 소스인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파일 이름이나 펑션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달 후에 연상할 수 있는 이름 딱 쳐갖고 딱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소스만 딱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쪼개실 때도 연산은 연산대로 하고 출력은 출력대로 한 거를 갖다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 달 후에 업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야 출력하는 모양이 이게 아니라 좀 다르게 좀 바꿔봐. 한 세 줄로 이쁘게 세 줄로 나오게 해봐 라고 또 업무 요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쪼개놨던 사람은 어디로 가냐? 프린트한 때만 가요. 펑션으로. 그럼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펑션만. 근데 한 소스로 만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C 아웃 했던 모든 데를 다 바꿔야 돼. C 아웃을. 이래서 펑션으로 변경을 하시면 업무량이 확 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연습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시간 드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요? 안 어려워요. 새로운 기능이고 정말 듣도 보다 못한 언어를 듣도 보다 못한 방법으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펑션을 쪼개는 능력이 계속 증가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스도 알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상속도 알게 돼요. 왜 상속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요. 근데 펑션을 모르신 상태에서 클래스를 배우고 상속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사상무각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지식을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펑션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펑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때 필요한 어떤 하나의 필요한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하셨을 때 리스트라는 거에다가 숫자를 일렬로 쭉 여러 개의 숫자나 글자나 이런 거를 쭉 넣어서 어떤 거를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능을 리스트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C에서는 array라는 기능이에요. array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array는 성격이 참 이상한 성격이라서 파이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C나 C++는 어떤 규칙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규칙이 타이트해요. 얘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눅스 안에 숫자, 글자, 스트링 뭐 이렇게 아무렇게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든지 그냥 쭉 나열할 수 있었잖아요. 집어넣을 수 있었잖아요. 얘는 한 종류만 들어갑니다. 한 종류. 그게 차하고 넘버 이 두 종류만 들어가요. 다른 종류는 안 들어갑니다. 얘기했던 오브젝트 이런 거 못 집어넣어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얘는. 그래서 array라는 부분은 물론 넣을 방법은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array라는 것은 넘버면은 넘버만 나열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글자면 글자만 나열돼서 들어가요. 글자가 나열된다? 이거 뭐하고 얘기가 통할까요? 그럼 array로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문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여러분들 차라는 걸로 사용해갖고 글자 하나씩만 달았잖아요. 지금 하나씩만 답답하시죠? 그렇죠? 뭔가 여러 개를 담아놓고 그걸 컨트롤해갖고 뭔가 출력을 하거나 글자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갖고 화면에 자연스럽게 출력하고 싶은데 그게 C++나 C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기본적으로 C나 그러니까 C가 만들어지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굳이 사용자가 여러분 같은 대중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에 디스플레이만 되면 됐지 글자를 뭔가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 다 숫자가 중요했던 거야.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글자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약했어요. 근데 최근에 C++가 넘어오면서 글자에 이런 담는 능력이 필요하게 돼서 그 능력들이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기능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글자를 다루는 데는 취약해요. 그래서 한 글자가 중요해. 한 글자가. 근데 그 한 글자 하나도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처럼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보드에 키를 눌렀을 때 컴퓨터가 알아먹어야 되거든. 그 상호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얘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도 또 추가적으로 사용된다? 네트워크 통신에서도 이 차만 사용돼요. 스트링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을 할 때는 이 차만 중요하고 스트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얘는 하드웨어에 종속돼서 하드웨어를 위해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스트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스트링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태생부터 그런 차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문장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었던 기능에서 답숫가를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를 다루는 거에다가 그거를 배열 방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어차피 배열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배열에다가 하나하나에다가 글자를 넣습니다. 글자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넘버만 넣는 배열, 하나는 차만 넣는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넘버만 넣는 배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것은 저기 보시면은 먼저 배열로 만드는 방법은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요게 배열을 여러 개 만듭니다 라는 표시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많이 보셨죠? 요 모양은 어디서 봤어? 요걸 확장시켜 볼게요. 어디서 봤죠? 어디 할 때? 수학할 때 좀 보시죠. 수학이라고 할게요. 수학할 때 봤어요. 뭐죠? 배열 행렬. 배열. 네. 영어로는 어레이. 네, 어레이.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수학할 때, 그럼 판다스나 넘파이 할 때 봤을 텐데, 뭐죠? 매트릭스. 사실은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얘는 매트릭스에 가까워요. 매트릭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내용을 흘러가는 걸 보면은 매트릭스에 가까워요. 왜냐? 얘가 꺽쇠, 꺽쇠를 두 개를 넣잖아요. 그럼 2차원 배열이 돼요. 꺽쇠를 뒤에다 하나 더 넣죠? 3차원 배열이 돼요. 그리고 꺽쇠를 또 뒤에다 넣죠? 4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뒤에다가 꺽쇠를 넣는 순간에 배열이 계속 늘어나. 꼭 매트릭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처럼 1차원이나 2차원 배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레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제를 보면은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을 넣고 우리 변수 선언하는 거 똑같아. 그냥 int 무슨 값, 무슨 변수 이름 이렇게 했었죠. 이러면 이렇게 했죠. i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얘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글자 하나 또는 숫자 하나. 그렇죠? 근데 얘를 어레이로 만드는 순간에 int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에 뒤에 요런 기호가 하나 딱 붙는 순간에 얘는 성격이 어레이로 딱 바뀌면서 그 어레이의 개수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개수가 뭐예요? int예요. 왜냐? 타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int에 i 했을 때는 i 하나지만 뒤에 요거 딱 붙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한다? i의 int형이라는 걸 알아요. i의 int형. 왜냐? C나 C++는 처음에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꼭 무엇을 같이 쌍으로 해줘야 된다? 데이터 타입을 무조건 선언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왜 그런다고요? 자릿수 때문에, 메모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리눅스나 파이썬이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얘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를 막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 사이즈 막 마음대로 해서. 이유가 왜 그래요? 얘는 알아야지 메모리를 잡으니까. 메모리의 방을 사이즈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이즈가 여러 개인 int, char, float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마구잡이로 넣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메모리를 얼마를 잡을지 모르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종류로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뒤에 어떤 박스가 어레이로 잡힌다는 건 얘는 딱 이렇게 인지하죠. int형으로 몇 개 잡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int형으로 몇 개 잡을까? 그러면 여기다 숫자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int형 사이즈로 3개가 잡힙니다. 그러면은 int형은 4바이트니까 4바이트가 하나, 2개가 잡힙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아니군요. 네. 얘는 무조건 컴퓨터는 뭐부터 시작하죠? 숫자가? 컴퓨터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숫자가? 0이요. 0, 1, 2 3개죠? 그렇죠? 그래서 3개라는 의미예요. 3개라는 0, 1, 2 그래서 int형 하나 int형 하나 int형 하나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값은 어떻게 가져와? 이렇게 잡았어. 값은 어떻게 가져오냐?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 값을 담으면은 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값은 어떻게 가져오냐고. 이렇게 해놓으면 i잖아, 값. 그럼 얘도 i고 얘도 i고 여기 i 그러니까 좀 이상해. i고 i야. 그럼 가져올 방법이 없잖아요. 가져올 방법.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든 어레이를 만든 프로그램 창시자가 꾀를 부립니다. 선언할 때와 가져올 때를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즉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가져올 때도 유사하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i야. 다 똑같은 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올 때와 선언할 때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자를 둡니다. 그래서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있는 거 가져오고 두 번째 있는 거 가져오고 세 번째 있는 거 가져오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위에 보면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밸런스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 변수마다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0, 1, 2, 3, 4라고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가져올 수 있게 밸런스 0, 밸런스 1, 밸런스 2, 밸런스 3, 밸런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값을 변경하는 거나 이런 것은 그전에 사용했던 변수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다만 기존에는 없었던 배열 모양으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선언한 모양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제에서 보시면은요 메인을 하고 어레이를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레이를 넘버를 들어가는 어레이를 잡았는데 10개를 잡았습니다. 오토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데 오토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오토는 C++ 9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어레이 넘버를 10으로 잡았습니다. 어레이 넘버를 10으로 잡고 그 밑에서 해당하는 값만큼 돌렸어요. 값만큼 돌렸습니다. 포문으로 값만큼 돌려서 그럼 어떻게 가져오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선언한 대로 가져온다. 선언한 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한 게 I3였으니까 순서적으로 넣어놨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쭉 해갖고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저건 합계.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합계를 구해갖고 어쨌든 그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위에서 한번 돌리고 밑에서 한번 돌린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시면은 아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i라는 것은 0부터 10까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쭉 돌린 거예요. 쭉 돌린 겁니다. 쭉 돌려갖고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썸을 해갖고 각각 그 자리에다가 계속 넣은 거야. 그 자리에 변수니까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브라켓이 있다고 해서 변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알아가기예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알아가기. 저기서 i의 포문을 11로 한번 해보세요. 11로. 12도 괜찮습니다. 숫자를 자기가 선언하지 않은 값만큼 돌리는 거예요. 값만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 위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나서 종료가 되고 나서 알아가기 부분에 있는 바로 j2의 값을 갖다가 j2의 값을 10이 아니라 포문에 10이 아니라 13이나 14로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출력되는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출력이 안 나와야지 맞지 않나요? 왜냐? 선언하지 않았잖아. 근데 출력이 돼요. 이제 여기서도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이상한 값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값이 뭐냐? 그 값이 바로 메모리에 있는 값이에요. 우리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용한다고 승인을 내지 않았지만 얘는 메모리가 자기가 쓰레기 값을 먼저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부팅을 하잖아요. 컴퓨터 부팅을 하면은 메모리에 아주 클리어하게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OS가 뜨잖아요. OS가 뜰 때 메모리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메모리에다가 썼다가 필요 없는 건 다시 내려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시 필요한 것을 다시 올립니다. OS가 뜰 때. 그러면은 자기가 썼다가 내린 프로그램은 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클리어돼서 비인 게 아니라 사용했기 때문에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했었던 값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띄우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했던 위치에다가 얘를 다시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특정 영역만큼. 그래서 내가 쓰지 않을 건데도 확인해보죠? 값이 툭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값들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 그 값은 뭐다? 예전에 응용 프로그램이 그 위치를 사용한 거예요. 또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0이 나오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를 할 때 가장 두 번째로 많이 겪는 에러예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에러. 에러가 전혀 안 나요. 컴파일 할 때도 에러 안 나고 링크 할 때도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어느 때 난다? 실행할 때는. 저 값을 가지고 만약에 연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금융에서 저 프로그램으로 숫자 하나 잘못 넣어서 계산을 갖다 플러스를 해놨어. 저 값만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파이썬은 저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파이썬을 맨 처음에 배우신 게 다행입니다. 모기가 살기 좋은